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자원봉사단이 발대식을 갖고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원전 1호기 사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가동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5.18 민중항쟁이 끝난 직후 전두환 세력이 잔혹한 진압을 은폐하기 위해 치밀한 작전을 펼쳤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파죽의 7연승을 달리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주 하나와 키움을 상대로 중위권 도약에 나섭니다. 이번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는 시민 3천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합니다. 대학생과 외국인, 90살의 어르신까지 참가자들의 면면도 다양합니다. 첫 소식 이계상 기자입니다. 국립광주박물관에서 문화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배버 남순 씨. 광주 세계수영대회 기간에는 독일어 통역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파독 관어사로 30년 가까이 독일 생활을 한 덕분에 독일어 소통에 탁월한 능력을 갖췄습니다. 10여 년 동안 박물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험을 살려 외국 손님들에게 광주를 제대로 소개할 계획입니다. 광주의 역사나 전남의 역사 또는 문화 또 음식 이런 걸 제가 또 소개도 해드릴 수 있고 그럴 때 또 제일 보람이 되고요. 올해 90살이 된 김종식 할아버지는 수영대회 기간에 일본어 통역 담당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터득한 일본어를 그동안 꾸준히 갈고 닦아서 통역 자원봉사자 선발에 합격했습니다. 최고령자이다 보니 주위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김 할아버지는 건강 하나는 자신합니다. 지금도 체력이 100m 한 20초 달리니까 몸에 특별한 지장 있는 데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기간에 경기장과 선수촌, 문화행사장 등 곳곳에서 활약하게 될 자원봉사자는 3,100여 명. 9,000명 넘는 신청자가 몰릴 정도로 자원봉사 활동 참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수영대회 자원봉사자들은 공식적인 발대식을 갖고 직무교육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직접 만나서 통역과 안내를 하기 때문에 이 대회의 성패는 자원봉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도 광주 시민 자원봉사단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이들의 활약상이 대회 개막 전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원전 1호기의 사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가동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한빛 1호기 사고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올 때까지 1호기를 가동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또 국내 5개 원전의 안전운영 현장 점검단을 파견해 전반적인 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대치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광주시의 미세먼지 예산 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비용 18억 원 등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9개 사업 예산 74억 원이 정부 추경안에 포함됐지만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지만 선거법 패스트트랙 문제 등으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종일 비바람이 가득했죠. 오늘부터는 다시 맑은 날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차고 건조한 성질에 북서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날은 맑아지겠지만 찬바람이 불어들겠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더 낮게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낮에는 강한 일사로 인해 광주의 낮 기온 어제보다 3도가량 더 높게 오르겠고요.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차 더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광주의 낮 기온은 오늘보다 5도가량 더 높게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이후로도 기온은 계속 비슷한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18 민중항쟁이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으로 막을 내린 직후부터 신군부의 진실 은폐 공작이 시작됐습니다.
외신에 보도된 계엄군의 진압 사진을 찾기 위해 무장 병력이 광주 미국 문화원에 난입하기도 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직후인 1980년 6월 27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작성한 비밀문서. 문서의 제목은 광주 도서관 사건입니다. 1980년 6월 23일 5명의 무장군인들이 광주 미국문화원 도서관에 난입했고 그 이유는 타임지나 뉴스위크에 계엄군과 관련한 기사가 나온 것을 찾기 위해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 실린 계엄군의 만행이 다른 나라나 국내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문화원 같은데 지방에 있는 문화원에 깔렸다고 그런 판단들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 시민들이 보기 전에 이걸 빨리 삭제해버리거나. 전두환 세력이 5.18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 했던 시도는 더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1980년 6월 25일에 작성한 광주 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 동향이라는 제목의 비밀문서. 이 문서에는 피해자인 광주 시민과 가해자인 계엄군을 뒤바꾸려는 전 씨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전두환이 학생이나 시민들이 군인들을 구타하는 사진을 입수하라고 지시했다. 공수부대의 야만적인 진압 장면을 해외 언론이 보도한 탓에 군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며 이를 만회하려는 계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 자료를 활용하라는 지시도 잇따라 나옵니다. 전두환이 주일본 한국대사관에 지시해서 계엄군 측에 유리하게 광주 시민에게 불리하게 편집될 수 있는 일본 TV 영상 자료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역공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과잉 진압을 했다. 이런 비난 여론이 5.18 기간 중에도 이게 앞으로 굉장히 쟁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자기들도 다 감을 갖고 있었죠. 정권 찬탈을 위해 5.18을 끊임없이 왜곡하고 폄훼해온 전두환 씨. 하지만 그날의 진실을 담고 있는 문서들은 그가 감추려 간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옛 전남도청에서 최후의 항전을 벌인 시민군들의 희생을 기리는 부활제가 어제 저녁 5.18 민주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부활제에는 5월 유가족 등 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신군부의 포갑에 맞서 마지막 순간까지 민중의 자존을 지키려 했던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미국의 기밀 문서를 우리 정부가 나서서 확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습니다. 5.18 39주기 행사위원회에 따르면 5.18과 관련해 미국이 수집하고 기록한 기밀 자료 10건을 우리 정부가 확보해서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 첫날에 10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다음 달 26일까지 진행되는데 그 안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답을 달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5.18 진상조사위원을 교체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5월 민주여성회 등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5월 민주여성회는 민주당이 5.18 혐오 발언을 일삼는 자유한국당의 억지 논리를 받아들여 공모를 통해 추천된 5.18 피해 당사자 조선대학교 이윤정 교수를 교체하려는 것은 반민주적인 정치적 거래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홈 경기를 싹쓸이하며 파죽의 7연승을 달렸습니다. 같은 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경기력으로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타석에 들어서면 못 치는 타자가 없었습니다. 지난주 기아의 팀 타율은 3할 6푼 1리. 젊은 선수들의 패기는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고 역시 박찬호 이름이 이름값을 한다고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박찬호가. 베테랑들의 타점 능력도 살아났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타구는 어디까지 당장은 넘어갑니다. 너무 좋아요. 기아 팬으로서 우리 아빠도 기아 팬이신데 우리 아빠도 좋아하실 것 같고 너무 신나요. 마운드에선 에이스 양현종 선수가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5월 5경기에서 평균 자책점은 0.77. 새로운 마무리 투수 문경찬 선수도 14경기 무실점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타의 조화 속에 기아는 지난주 홈 6연전을 싹쓸이하며 파죽의 7연승을 달렸습니다. 이대로 연성 행진을 쭉 이어가지고 10연승, 20연승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태 감독 체제에서 3할 2일이던 승률은
박흥식 대행으로 바뀐 뒤 치른 9경기에서 8할 8분 8리로 극과 극의 대조를 보였습니다. 박흥식 감독도 분위기를 너무 잘 찾아줘서 지금의 현재 기아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기아 화이팅! 이번 주 기아는 2게임차 6위인 한화를 주중에 대전에서 만나고 주말에는 홈에서 키움과 3연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시가 광주천을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오는 2021년까지 총 3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광주천을 문화, 생태, 휴식 공간으로 만드는 환경 정비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제4수원지의 물을 끌어들이는 관로와 정화시설 등을 설치해 1, 2등급의 하천 유지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고 하천 주변의 캠핑장 등 문화체험시설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국보급 자주유 도자기들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전시됩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중국 자주유 박물관과 함께 중국의 1급 유물 10석점을 포함해 자유유 박물관의 대표 소장품 117점을 오는 8월 18일까지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주유는 중국 허베이성에 있는 가마로 중국 북방 도자기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자라면 내야 하는 재산세, 또 종합부동산세 기준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지역은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서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습니까? 네. 언제 주택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 세금 납부 대상이 달라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6월 1일 기준 이제 등기상에 어떤 분의 이름이 이제 살려는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살려는 사람 분으로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팔려는 분이 뭐 잔금일이나 등기 전 6월 한 5일이다 이러면은 이제 파는 분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 기준이 되는 일이 바로 6월 1일인데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광주에서는 통상 5월 달이 네. 부동산 거래가 좀 가장 적은 달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6월 1일에 누가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네네. 세금 부담자가 달라진다. 네, 그렇습니다. 라는 설명이었고요. 특히 광주는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그 공시가격이 네.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아무래도 세금에 영향이 가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난해보다는 더 많이 공정거래 가액 비율이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2017년에 내셨던 분들하고 또 작년에 또 하는 거하고 또 올해 하고 이제 해마다 계속 올랐기 때문에 좀 느낌은 이제 오르는구나라고 이제 확연히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서울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서울은 9억 이상 고가주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부담도 크겠지만 광주는 9억 이상 주택 수는 굉장히 적은 편인 건 사실이고요. 네. 지금 통계로 보게 되면요. 네. 전체 아파트 우리 광주가 39만 8천 가구 중에서요. 네. 대형 평수 아파트 비중이 4만 8천 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대형 평수를 갖고 계시는 분들 정도의 소득이 되신다고 하면 지금 현재 보유세는 크게 부담이 안 될 거로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이로 인해서 광주 시장에 급매물이 많이 나와서 시장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그 정도의 매물은 안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시장의 생각입니다. 네,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동산 매매를 하는 분들은 오히려 그 양도세는 오히려 범위가 많이 적용이 돼서 많이들 네. 신경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과거하고는 많이 틀려졌죠. 사실 네. 광주가 10년 전만 해도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부동산 다운 거래, 업다운 거래 계약서 관행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광주시와 이제 합동 단속을 인해서 네. 소위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많이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양도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민감하게들 반응을 하세요. 네. 이거는 국세 통계로만 본다 하더라도 2017년 광주광시 양도세 거래 건수에 비해서 올해가 지금 30% 이상 늘어났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죽음과 세금은 피해갈 수 없다 하지만은 양도세는 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시청자분들이 좀 공부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니 그래도 오늘 나오신 김에 네. 그 양도세를 조금 절약할 수 있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네네. 네, 말씀을 해주시죠. 통상 우리 이제 1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네. 다 양도세 비과세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또 양도세를 9억 원, 가령 10억이다. 네. 1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분들까지는 양도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들 이제 이해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제 3주택자분들이나 다주택자분들, 특히나 일시적으로 이제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신 분들, 네. 어쩔 수 없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양도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요. 네. 반드시 세무사들하고 상담을 하신 다음에 네. 양도세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상담 이후에 네. 결정을 해라 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장흥의 한 교차로에서 국내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8, 90대 어르신 5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그전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있었습니다. 김야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장흥군 안양면 수락교차로입니다. 빨간불이지만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들이 적지 않습니다. 과속 운행도 빈번합니다. 그런데 신호등 위치가 이상합니다. 교차로 정지선에서 봤을 때 맞은편 교차로 15m 뒤에 신호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으로 신호등이 하나 더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어이없게도 위치는 반대편 차선입니다. 사각지대도 많습니다. 오르막에다 도로가에 동산이 있다 보니 직진 차량들은 왼쪽에서 나오는 차량을 볼 수 없습니다. 여기 동산 있잖아요. 그럼 저거는 서로가 못 보지. 사각지대라니까요. 평상시에도 사고 자주 난가요? 어떤가요? 자주 나는 편이죠. 그래서 위험한 편이죠. 신호 무시하고 하고 그러기 때문이겠죠.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수시로 발생하자 주민들은 수차례 단속 카메라 설치를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감시 카메라 달아달라고 그러고 가속 카메라를 계속 그랬지. 여기 이게 안 보여 시야가. 저 가속에 쳐버리고. 교통사고 위험이 크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경찰과 지자체, 인근 마을 주민들과 차량 운전자들은 불안에 떨며 오늘도 위험한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쓰도록 한 희망교실 예산을 빼돌려 자녀의 학용품을 구입한 교사가 해임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광주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해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5년 동안 희망교실 지원금 179만 원을 빼돌려 자녀의 도서 구입비와 간식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국내 최대 매실 생산지인 광양에서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도 풍작이 예상되지만 가격 하락과 부족한 인력은 여전히 농민들에게 큰 고민거리입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푸른 빛깔의 잘 익은 매실들이 차례차례 선별대로 옮겨집니다. 크기별로 나눠진 매실은 박스에 담긴 뒤 자동으로 포장돼 전국 각지로 팔려나갑니다. 광양 지역 대표 특산물인 매실이 출하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청매실 개통 부분은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난고 매실 같은 경우는 6월 말부터 7월 초순까지, 그때가 수확 적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광양 지역 매실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4분의 1 수준인 8,400여 톤. 냉해 피해가 크지 않았던 올해는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10% 정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총 농가들의 그 조수입이 158억이었는데 올해는 한 5에서 한 10% 정도 그렇게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출하 가격은 5kg 한 상자에 평균 15,000원 선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물량이 쏟아지는 다음 달 초부터는 가격이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증가한 반면 소비는 갈수록 줄어 올해도 가격 폭락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 재배 농가도 점차 고령화가 되면서 수확기 일손도 턱없이 부족한데 인력을 쓰자니 수지 타산이 맞지 않고 매실 수확 등을 돕는 봉사활동도 예전만 못해 농민들의 걱정은 해를 더할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가 보니까 좀 이 애초 작업하는비라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그것이 지금 바람이고 나이가 들어서 자기들이 선수 못 하니까. 매실의 전체적인 수요를 늘리기 위해선 주산지 간 협력 사업을 식품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 노조원들이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가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13개 기관 노조원 34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4%가 SRF 반대 투쟁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의 96.8%는 경영진이 조합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를 내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납부기한 알림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광주 본부세관은 납세자가 납부 기한을 착오하거나 지나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체납 가산금을 줄이기 위해 관세 납부 기한 만료일 알림 서비스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은 또 납세자가 만료일을 간편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납기 만료 전일까지 미수납된 건에 대해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과 베트남 등에 퍼지면서 삼겹살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광주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이 100g을 기준으로 1월 25일 1,390원에서 5월 둘째 주에 2,150원까지 올랐는데요. 축산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나들이가 많은 4, 5월에 돼지고기 값이 오르는 경향을 보이지만 10% 이상 오른 것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 80년대 저항 시인이자 자연을 아름답게 노래한 죽형 조태일 시인을 기리는 문학상이 제정됐습니다. 조태일 시인의 삶을 기리고 한국 문학의 새로운 성과를 보여준 시인을 발굴하기 위한 건데요. 최근 2년 이내에 시집을 발간한 시인이 대상이며 자세한 내용과 응모 서류는 곡성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9회 전국 5월 창작 가요제 대상으로 보엠의 생은 아름다워라가 선정됐습니다. 트럼펫과 바이올린, 기타 등이 어우러져 생은 고통스러운가 혹은 아름다운가에 대한 고민을 담아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 입상한 10곡의 음원은 유튜브,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5월 광주 정신을 예술로 승화한 창작 오라토리오 빛고울이 오는 3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오라토리오란 작은 규모의 오페라로 이번 공연은 고 문병란 선생의 시에 김성훈 작곡가가 곡을 붙여 만들었는데요. 작곡가 김성훈 교수는 추후 오페라, 뮤지컬 등 다양하게 각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창작 의도를 밝혔습니다.